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윤준건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준건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4명의 기순 소식입니다. 예. 자, 어제 아침 소형 고기잡이 배를 타고 동해 NLL을 넘는 것을 우리 어민이 발견했는데요. 일단 발견됐을 당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어제 오전 7시 10분경에 강원도 속초 동쪽에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고요. 속초 해경에 여기 이상한 배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니까 현장에 여성 3명, 남성 1명 이렇게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해상에서 이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배는 나무로 만든 전마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작은 배라고 소형 보면 고기잡이 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나라 배와는 확연하게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발견한 어민들이 한국에서 저런 배는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어선하고는 모든 게 다 달랐다 이렇게 실제로 목선이니까요. 예,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경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는지 또 지금 4명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확보해서 어제 오전 11시쯤에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고요. 예. 이게 이제 군, 경찰 그리고 국정원,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인데 현재 이들의 신원 또 북한 내에서의 어떤 경력 그리고 진짜 귀순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일단 군과 해경에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정말로 이제 그럴 의사가 진짜 있는지를 귀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고 그 의사가 확인이 되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소 하나원에 입소를 하게 돼서 3개월간 교육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여자 3명, 남자 1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발견한 선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두 가족 같았다라고 하면서 담배도 또 건넸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일단 그 과정을 좀 보면요. 일단 목선에 타고 있던 남성이 이 선장을 보고 처음 한 말이 이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장이 여기 강원도 속초다 이렇게 답하니까 이 북한 남성이 배를 이 선장의 어선에 바짝 붙여서 밧줄로 두 배를 묶었다고 해요. 네. 묶고 나서 이제 다시 목선으로 돌아가서 담배를 피웠는데 이 선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이 남성이 파도에 그 얼굴을 맞아서 얼굴에 소금기가 또 가득한 걸 보니까 배 위에서 지낸 지 며칠이 좀 됐나 보다 싶기도 해서 생수랑 담배를 건넸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저 같으면 무서워서 일단 좀 피했을 텐데 예, 혹시나 그죠? 다 생수랑 담배를 건넸다고 하고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성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고 합니다. 때마침 이제 그 군 초계기가 위를 좀 맴돌고 있었는데 이 북한 남성이 그걸 보면서 좀 당황하고 좀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여기다가 괜찮다. 조금 있으면 해경이 온다라고 안심까지 또 시켜줬다라고 합니다. 네. 또 언제 타고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타고 왔다 이렇게 또 북한 남성이 답을 했다고 하네요. 자, NLL 북방 한계선이에요. 북방 한계선은 우리의 군사 북방 한계선인데 북한하고 경계 지역이잖아요. 자, 민간인이 우리 군 또 경찰 몰래 이렇게 내려왔다. 결국은 우리 해상 감시 태세가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죠.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경계작전 실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목선이 발견된 지점이 동해 NLL 남쪽으로 약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일단 어민 신고가 7시 10분에 됐잖아요. 합동참모본부가 그런데 이미 5시 30분 그러니까 1시간 한 40분 정도 전에 이미 포착을 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육군 레이더에 5시 30분에 먼저 잡혔고 그리고 1시간 뒤 6시 30분쯤에 육군 열상 감시 장비 TOD에도 잡혔는데 합참에 따르면 이제 잡히고 나서 뭐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이 뭐 1시간 40분 뒤에 어민이 신고를 할 때까지 찾지를 못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김병주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좀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해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5시 30분에 포착한 걸 보고를 받았으면 왜 그 지점으로 바로 군을 투입하지 않았냐.
결국에는 뭐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민신고 받고 나서 작전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건 경계작전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처를 바로 안 했는 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동해 NLL 통과한 기순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에는 그 어선 한 척이 삼척항 부두까지 접근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6월 15일 네.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서 부두까지 다가와서 접안까지 했고 민간인이 이제 112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당시에 군 당국은 NLL에 넘는 걸 포착하지 못했고요. 또 2009년 10월 1일에는 강릉 앞바다에서 또 북한 선박이 발견이 됐는데 이때도 군 당국이 식별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 쪽으로 기순을 하는 경우 또 오는 경우 잡아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해군에 따르면 네. 이제 서해 NLL과는 달리 이제 동해 NLL은 이 감시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이유가 일단 서해 NLL에는 섬도 많고 그렇죠. 또 그 길이도 짧기 때문에 네. 감시가 비교적 좀 수월한 반면에 동해 NLL은 400km가 넘는다라고 예. 해요. 그래서 길이가 일단 너무 길고 섬도 없고 그냥 쫙 예.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먼 바다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게 절대 못 되는 찾겠죠. 경우에는 쉽지 않겠죠. 레이더에 예. 좀 포착되지가 잘 않는다 이런 주장이고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목선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통 네. 레이더가 쉽게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9년에 삼척강 그 사건 때는 목선이 약 10m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더 작았습니다. 이번에는 7.5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잡기가 힘들었고 그래도 동해 NLL이 또 4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걸 레이더로라도 찾아낸 게 우리는 그래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것이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성범죄자 거주 제한법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미국의 제시카법이 있는데 성범죄자 거주지를 좀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제 본따서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한 거고 최근에도 이제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주민들이 우리가 불안해서 살겠냐 그리고 조두순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겠다는 거고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하. 자, 이게 미국을 따라한 거네요. 미국 시행법이 이제 제시카법인 것 같은데 미국 시행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시카법이라는 게 2005년에 미국에서 이웃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그 소녀의 이름을 본따서 이제 만든 법인데 2005년 2월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9살 이 제시카라는 소녀가 옆집에 살던 46살 남성에게 납치된 뒤에 집으로 데려가서 또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3일 동안 옷장에 감금됐다가 집에 보내준다면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게 한 뒤에 인근 야산에 생매장했던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이 남성이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를 했다고 해요. 제시카 아버지가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미리 내가 알았더라면 미리 피해서 이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이제 요구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일명 제시카법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건데 미국에서는 이 제시카법이 초범이어도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최소 25년형을 받도록 했고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한 법이고요. 학교나 이제 공원 주변 같은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약 60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법입니다. 자, 미국이야 뭐 좀 땅이 좀 넓다 보니까 여기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자, 우리 한국형 제시카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일단 그 적용 대상을 좀 한정을 했습니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대상이. 일단 첫 번째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자를 달리 이제 봅니다. 피해자 13세 미만일 때. 예. 혹은 이제 3번 이상 성범죄를 반복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큰 사람 중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 이게 이제 대상이고요. 이들 중에서 이제 법원에서 거주지 제한 명령이 내려진 범죄자들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그 지정 거주 시설에서 살도록 한다, 이런 법안입니다. 아하. 자, 문제는 이제 서울에 교육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러면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성범죄자들이 우리 땅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니까 지방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교육시설로부터 반경 600m 이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게 되는 셈이니까 교육시설이 많으니까 지방으로 이제 다 몰리게 되면 서울만 보호하는 서울보호법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제기가 됐던 거고, 또 어린이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이 구역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대학가나 원룸촌 등으로 또 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하다 보면 특정 지역으로만 이제 몰리게 된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거고, 또 성범죄자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면서 노숙자가 돼버리게 되면 오히려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26일 입법 예고를 하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26일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고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 거쳐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지금 집계한 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325명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이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루어지게 되고, 보호관찰소장이 이제 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검사에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검사가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해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제 이 지정 거주 시설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이 좀 본회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여야가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인데 앞서 이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가 없이 계류될 경우에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60일이 넘어서 환노위와 과방위에서 각각 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직회부권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본회의 회부가 됐고 11월 9일 이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두 법안 처리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 강행할 경우에 이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 이 각 법안 한 건마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4개 법안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만약에 이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진행할 경우에는 다른 야당과 협조해서 강제 종료시키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일단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서 국회의장에게 종결 동의 제출해야 되고, 또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에 이제 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4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하고 모두 종료를 시켜서 다시 본회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5일은 걸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소식입니다. 자, 그저께 15세 연하 재벌 3세하고 재혼 소식을 알렸었어요.
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이사 남현희 씨가 앞서 이제 여성조선 인터뷰 통해서 재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혼 대상인 이제 사업가 전청조 씨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승마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했고요. 이후 글로벌 IT 기업 임원으로서 경영을 돕다가 현재는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무로 이제 급히 펜싱을 배우는 상황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났다고 하고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 네.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여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전 씨와 동창이라는 네티즌들의 이제 어떤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A 씨가 전 씨가 재벌 3세도 아니고 이제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여잔데 이름도 안 바꾸고 남자 행세하는 건가? 전 씨는 미국이 아니라 강화도에서 나고 자랐다. 아하. 내 기억 속에 쟤는 저럴 위인이 못 되는데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이렇게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전청조는 여자고 또 직접 출산한 애도 있다. 또 인천 여자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또 한 이제 너튜브 댓글에서 동창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저랑 운동할 때까지만 해도 여자였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쓴 글이 또 퍼지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티즌 반응들 좀 조금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뭐 2달여 만에 이혼을 발표하고 나서 2달여 만에 또 재혼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네.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아무래도 또 전청조 씨에 대해서 알려진 게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재벌 3세라고 하는데 왜 아무런 정보가 없냐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좀 응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뭐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남현희 씨 뭐 응원합니다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중건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